기르던 개도 주인을 향해 짖지 않는데 이 나라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짐승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 명문 대학 프린스턴의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망언. 한 일본 유학생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순식간에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사실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국 학생의 사연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카일 윌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수업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G3 국가이면서 선진국가라 자부하는 일본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견제하는 진짜 이유. 그 속에 숨겨진 군사력의 비밀과 세대 간의 갈등을 오늘 모두 밝혀볼 텐데요. 처음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동아시아를 연구할 때만 해도 이토록 복잡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존재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군사력 비교 분석 수업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저에게 한국군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카일, 한국군은 달랐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꽃이 있었고 전투에서는 맹호처럼 용맹했으며 작전 수행은 완벽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5위에 오른 한국. 하지만 일본 젊은이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한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절하와 역사 왜곡은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그날 있었던 벌어진 놀라운 순간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면서 지난주 윌리엄스 교수님의 수업은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주었는데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에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비교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라 더욱 흥미진진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군사 전문가였는데 교수의 분석은 늘 정확했고 그의 강의는 항상 사실에 기반했어요. 그날도 교수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열심히 강의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1960년대 한국군의 이야기가 현대에는 어떻게 발전했을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수업이 이토록 극적인 전개를 맞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미국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띈 것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던 일본인 유학생 이타루였습니다. 이타루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수업이 끝나면 늘 교수님을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곤 했어요. 평소에도 한국 관련 주제가 나올 때면 미묘한 불편함을 드러내던 이타루의 표정이 그날따라 유독 굳어 있었습니다. 수업 전 이타루가 다른 일본 유학생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시선은 한국 군사력 관련 자료를 향해 있었고 표정은 무척 냉소적이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수업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한국의 군사력 순위 변화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교실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타루는 평소와 달리 손을 들어 질문하지 않았지만 노트북에 뭔가를 빠르게 타이핑하며 간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저는 그때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직감처럼 강렬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갑자기 LA 폭동 당시의 사진들을 스크린에 하나씩 비추기 시작했는데요. 사진 속에서 쓰러져가는 건물들, 불타는 상점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연하게 맞서 싸우는 한인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잠시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어요. 교수님은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1992년 4월 LA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의 군사적 DNA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순간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사건이 여전히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듯 묵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폭동이라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한인 사회에, 더 나아가 미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가 확 넓어졌어요. 교수는 당시 상황을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폭동, 두순자 사건을 빌미로 한 언론의 선동, 그리고 경찰의 의도적인 한인타운 방치까지 그 속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놀라운 건 한인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에서 배운 전술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거리에는 순찰대가, 본부에서는 무전통신으로 상황을 통제했죠. 교실은 숨죽인 채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히 인상적인 장면은 한인 자경단의 조직적인 방어 전술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민들의 저항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이들의 체계적인 작전이었죠. 이타루는 점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윌리엄스 교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한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마치 군사 요새처럼 만들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하고 체계적인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는 한국의 군사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전투력이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는데요. 한인 자경단 중 상당수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이들은 옥상에서 정확한 저격으로 폭도들의 접근을 차단했죠. 당시 현장 사진이 스크린에 떴는데 소총과 산탄총, 글록 17을 든 한인들의 모습에서 전문적인 군인의 면모가 엿보였어요. 이들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정확한 경고 사격으로 한인타운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성과였죠. 더욱 놀라운 건 조직력이라며 교수님은 지도를 펼쳤어요. 한인들은 마치 전시 작전하듯 한인타운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책임자를 배치했습니다. 무전기로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며 마치 하나의 군부대처럼 움직였죠. 이 말을 듣던 이타루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그저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폭도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윌리엄스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LAPD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은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조직적으로 방어에 성공했죠.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인 자경단의 대응은 이후 LA 경찰의 시가전 매뉴얼에 포함될 정도였습니다. 교수의 말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군인 정신과 전술이 몸에 배어있는 한국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말씀에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모습이 LA 거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된 거였죠. 순간 이타루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지 못한 듯 일본 특유의 얇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교수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저 미군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일 뿐입니다. 이타루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하나의 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였죠. 우리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준 은혜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경멸과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이타루의 발언은 교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윌리엄스 교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어요. 이타루군, 당신의 무지한 편견을 듣기 전에 현대 한국군 사력의 실제 현황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교수는 스크린을 전환했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타나 있었죠. 이 자료들은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올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타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롭게 등장한 숫자들은 교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평가한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충격적인 5위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군사력 평가지수 0.141을 기록하며 작년 6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는 설명에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016년 11위, 2019년 7위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였어요. 이어진 구체적인 수치들은 더욱 놀라웠는데 국방비 500억 달러로 세계 12위, 전차 2200여 대, 장갑차 3100여 대,
전투기 400여 대, 헬기 700여 대에 이르는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 중에서도 K2 흑표 전차의 등장은 충격적이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을 자랑하는 이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춰질 때 이타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라는 설명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첨단 대공 레이저 무기 블록일이 있었고 발사당 2,000원이라는 믿기 힘든 경제성에도 100% 명중률을 자랑한다는 사실에 교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방산 수출 실적도 세계가 놀라고 있었는데 2021년 기준 74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고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6배나 증가한 수치였어요. 전차포와 곡사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확보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과거 광복군이 소총과 칼만으로 일본과 맞서 싸웠던 시절 6.25 전쟁 당시에 열악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성장이었죠. 이제는 전투함정, 상륙함정, 기뢰전함정, 지원함정, 잠수함까지 보유한 막강한 해군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설명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한 고급 군사 장비 도입, 끊임없는 기술 이전과 발전, 그리고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까지 한국의 군사력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어요. 단순한 병력 숫자나 장비의 수량을 넘어서는 첨단 기술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결합된 총체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타루는 점점 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교수님의 설명은 멈출 줄 몰랐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군사력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교실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타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조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5위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5위고 북한이 34위라고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핵무기 하나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무슨 군사강국인가요? 이타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적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사력을 증명할 기회는 단 하나뿐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하지만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일본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에는 세대를 걸쳐 내려온 뿌리 깊은 편견이 묻어났어요. 한국은 예부터 빈민국이었습니다. 좁은 땅에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은 나라가 무슨 수로 첨단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그저 주한미군이 있어 겨우 버티는 것 아닌가요? 만약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다면 북한이 즉시 개입할 것이고 한국은 핵무기 공격을 받아 지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타루의 망언은 계속되었고 교실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윌리엄스 교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고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숨죽인 채 다음 순간을 기다렸어요. 윌리엄스 교수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고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일본뿐입니다. 이는 편견이며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인식입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들이 하나둘 등장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 시 한국 육군의 70% 이상이 일본 본토 상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과학적 분석의 결과죠. 일본의 해군력은 미 해군의 지원에 의존적인 반면 한국 해군은 독자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중장거리 미사일조차 보유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이미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성능의 어뢰 기술, 태평양 훈련에서의 100% 명중률, 이지스함과 미 항공모함 모의격침 성공. 이것이 바로 한국 해군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공군력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이미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전투기는 대부분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으며 실전 전투력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관계자들의 평가도 명확합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일본은 속수무책이라는 것이죠. 더 깊이 파헤쳐보면 훈련 강도와 실전 대응 능력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군이 대학생 수준이라면 일본군은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개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잘 알기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이며 냉전 붕괴로 전 세계가 군축에 나설 때도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 군사력에 숨겨진 실체입니다. 교수의 마지막 일격이 이어졌는데요.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 미국과 한국만이 이토록 오랫동안 전쟁 준비에 매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미군 국제전력 사이트나 독일, 영국의 군사 전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한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전 세계는 100% 한국의 승리를 예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적 현실입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이타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분석은 더욱 깊이 들어갔는데 숨겨진 한국의 군사력을 낱낱이 파헤치며 그 속에 담긴 실체를 드러냈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예비 전력에 있습니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40대부터 60대의 한국 남성들, 이들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해야 할 전력입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숫자가 떠올랐는데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즉각적인 전투력으로 전환 가능한 정예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군대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겪어낸 세대입니다. 총 한 자루와 탄약 100발, 그리고 군복 한 벌이면 즉시 전투력으로 변환되는 살아있는 전력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뜨거운 응집력입니다. 이 세대의 가슴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일본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는 아직도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세대를 넘어 전해진 그 깊은 한과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너무나 깊은 것이기에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이었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뜨거운 불씨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운명의 순간이 온다면 100년의 세월 동안 쌓인 한과 분노를 폭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든 인간 사신으로 변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이타루는 점점 더 깊이 주저앉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발언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교수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는데요. 적이라면 절대로 이런 상대와 마주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파워입니다. 만약 서울 한복판의 번화가에서 주특기에 맞는 인력을 모은다면 단 하루 만에 여단급 전력을 구성할 수 있으며 즉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들은 탱크와 자주포를 운용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며 잠수함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투에서는 최고의 저격수로, 산악 지형에서는 최정예 특수부대로 변신이 가능한 존재들이죠.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전력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최후의 카드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한국만이 보유한 숨겨진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죠. 윌리엄스 교수의 목소리가 한층 진중해지며 친한 교수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57세의 한국인 예비역 공군 병장이고 항공정비병 출신이라며 당당히 언제나 말하면서 30개월이 넘는 긴 복무 기간을 거쳤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교수의 눈빛이 깊어지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얼마 전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비행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지금 당장 비행장에 가도 어제 일처럼 비행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시의 군용 비행장은 적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되기에 이런 예비 전력의 즉각적인 투입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며 답해주었고 곧이어 교수의 또 다른 대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당연히 참전하겠다는 것이었죠. 나이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은 이미 전장에 투입돼 있는 병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예비 전력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숫자나 통계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의지. 그야말로 뜨거운 피와 같은 것이죠.
김 교수는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복무 시절 총기 번호가 아직도 선명하다며 군사훈련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져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군인들의 훈련과 정신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군대가 단순히 전투력을 키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훈련이 삶과 연결되어 평생 지속되는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 큰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도 훈련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만 단 한 번의 군 복무가 평생의 전투력으로 이어진다는 한국군의 정신력은 그들에겐 조금 다른 차원의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왔고 한국의 군사훈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엄격한지 그리고 그 훈련이 단지 군 복무 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깊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이타루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고 있었고 한국의 군사력을 얕잡아 보았던 자신의 오만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은 듯했어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도 이제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국의 군사력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윌리엄스 교수가 한일 군사력의 균형 변화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한국 육군과 일본 해군의 견제 구도는 이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모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였죠. 현무5와 같은 전략급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국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전략적 함의는 실로 엄청났어요. 2021년 이후 한일 간 군사력 균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방산 수출 성과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상승 곡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미래의 잠재력입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시나리오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의 군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거예요. 현재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한민족의 잠재력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이타루는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에는 자신의 무지와 세대 간 갈등이 만들어낸 편견을 깨달은 자의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남은 학생들의 눈빛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의 수업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베트남전의 이야기부터 오늘 배운 현대 한국의 군사력까지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실체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은 한국인들의 진정한 모습에 경악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무서운 전사로 변모할 수 있는지 세상은 그때서야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평화로운 통일을 통하여 한민족의 잠재력이 꽃피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시작된 카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학생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그날의 수업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진실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카일이 전해준 그날의 강의실 풍경은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날의 수업이 남긴 여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까지 아직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과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